그래서 재검표장에도 저런 찌꺼기 있는 투표지가 나왔거든요. 그 상태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접착제가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보셨죠? 자, 이게 라든지 전산 장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금숙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4개의 섹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2시간 30분, 5시에는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자들에게 굉장히 프레스를 줘서 3, 4분, 길어야 5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션은 크게 4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시연을 합니다. 저희가 가짜투표지, 그 다음에 CCTV 조작 한번 시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 그리고 선관위 발표했던 내용들, 보도자료 이런 거 반박하는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이 앞에 9명이 앉아서 해주실 거고요.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실 겁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시연이 끝나면 이 뒤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요 가까이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시게 이렇게 저처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응답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수집을 했던 질의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질문을 하는 것은 종이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그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에다가 질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스텝이 수거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따라서 답변도 그 질의에 해당하는 발표자를 제가 지명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9분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맺은 말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모두의 약간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이 연기됐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 병원 때문에, 아니 해외여행 때문에, 그리고 그 기한 내에 답변 자료를 주지 않으신 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면 종이가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훑어서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그걸 알아들으셔야지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대목을 얘기하고 있다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드린 자료에는 저희가 투표지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긴 투표지. QR코드가 있는 투표지. 요거는 사전 투표지고요. 당일 투표지는 QR코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사진 도장은 인쇄를 합니다. 직접 찢지 않습니다. 요거는 직접 찢습니다. 당일 투표는요. 다음에 사전 투표는 이렇게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롤 프린터로. 당일 투표는 인쇄해서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영수증 받는 거랑 똑같아요. 위하고 아래만 잘립니다. 옆에는 잘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롤 프린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도 같이 줍니다. 관내 투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을 받고요. 관내 투표인 경우에 예를 서울 사람이 경기도에서 투표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렇게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관내 투표는 이 봉투에다가 넣고 여기 우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투표한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관내 사전 투표 관리실과 관내 사전 투표 관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방에 따로따로 보관됩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 투표고 헝겊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면 4박 5일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CCTV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선관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는 관내 투표지로 해서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4번, 5번씩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지금 관내 사전투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곳, 관내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것. 그리고 옆에는 하도 이 안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다 하니까 시계를 걸어놨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높이 걸어놨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안 보이게끔 높이 걸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CCTV 조작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투표지가 있고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투표지를 가지고 이제는 개표소로 옵니다. 이게 개표장입니다. 그래서 개표장에 보면 개표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표장이 뭐 많게는 10개 20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별로 참여하는 개표 참관인은 8명, 최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라인은 아예 참관을 못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투표지 분류기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모아놓은 투표지를 다 모아서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검표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그 은행의 개수기로 숫자를 셉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 속도는 분당 300명, 300매가 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잘 캐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개표장에서 나오는 그런 투표지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냐? 이 부분은 이렇게 아주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런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앞에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빳빳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 아주 쉬운데 그거를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료는 옆에 이제 조슈아님이 준비해 주신 거고 저는 옆에서 조슈아님이 시연할 때 옆에서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중소기업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변호사님, 교수님, 또 지점장님 뭐 등등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이 조슈아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실현을 해보신 거죠. 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발표할 내용이 빳빳하게 있는 투표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 장씩 놓는데 어떻게 개표장과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올까? 그래서 이런 건 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연할 때에도 지금은 조슈아님이 시연하지만 저희가 며칠 동안에 인쇄 30년 이상 그 인쇄 전문가가 같이 해서 요거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거 한 후에 굉장히 4번이나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그 가족들의 위협도 받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못 오셔서 저희가 대신 이거 시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앞에는 이제 빳빳한 투표지, 그다음에 붙어있는 투표지, 요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보시죠. 다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이제 막 나온 거죠. 빳빳한. 그렇죠. 접은 적이 없고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그리고 현장에 참여했었던 변호사님은 벽돌 같은 투표지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책을 만들면 굉장히 빳빳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다음에 그런데 저희가 개표장에 나가면 투표함을 이렇게 쏟잖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접어져 있고 또 어떤 접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투표함이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투표함이 10kg 이상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빳빳하게 넣어도 위에 있는 게 다 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후들후들 접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표지들이 우리는 인쇄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쇄를 할 수 있나? 예, 이렇게 같은 거를 복사를 어떻게 하냐? 사전투표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슈아님이 직접적으로 인쇄업자한테 이런 것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장이 다 달라요. 투표관 도장이 다 다르고 투표한 위치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그냥 인쇄를 의뢰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제가 컴퓨터 공학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거 너무나 쉽게 해서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쇄되면 그 다음에 인쇄된 걸 재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걸 인쇄하지 않으면 롤 프린터로 계속 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하려면 인쇄해서 재단을 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 이거는 이제 붙어 있는 투표지. 이것이 개표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투표지들이 그렇게 위에 붙어 있을까? 마치 영수증을 떼는 투표지처럼 왜 붙어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부분은 인쇄소에서 이게 지금 출력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인쇄를 하면 이렇게 크게 인쇄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자르면 밀리니까 밀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풀을 바릅니다. 이것이 덴놀이 풀, 뭐 NCR 접착제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접착제로 출력한 인쇄물에 옆면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메모지 많이 보셨죠? 예, 이런 걸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붙여서 이제 재단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장씩 뜯도록. 예, 예, 요렇게 해서 지금 개표소에서 이런 걸 뜯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한 표씩만 줬는데 한 표를 안 주고 이렇게 뜯으면서 입력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한번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붙어 나올까 그런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옆에 재단기까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재단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투표지를 인쇄를 했을 때 요것을 이제 4개가 인쇄가 됐거든요. 요거를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예. 이렇게 인쇄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재단이 되죠. 네. 예. 이렇게 4개를 한 달 재단하고 또 반을 재단하면 총, 4개의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단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지가 나오느냐? 예.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재단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위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재단을 하면 이렇게 칼날에 이렇게 접착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뎌져요, 얘가.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그 무뎌지는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상한 찌꺼기가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은 이게 잘 잘라진 건데요. 저렇게 무뎌진 투표지 재단기로 재단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무뎌진 칼날로 자르면 싹 잘라지지 않고 이렇게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많이 하게 되면 저런 찌꺼기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검표장에도 저런 찌꺼기 있는 투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변명하기로는 이거는 관내 사전투표기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찢다가 칼날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래서 재봤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찢어야지만 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찢어야지만 남은 것이 정규 사이즈가 되고 또 이게 눌리다 보면 재단목이라고 있거든요. 재단을 하게 꼭 눌려지는 이런 부분에 꼭 눌려야지만 그 다음에 잘라지는데 이 재단목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인쇄해서 재단한 거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투표지 사이즈도 적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기자님들 앞에 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뒤에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접해보지 못하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다음에는 위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재단기 칼날에 이러한 접착제가 이제 묻어 있으니까 이 접착제가 있어서 눌리면 그 다음 요 옆에 물려 있는 이 접착제가 칼날에 묻어 있는 거죠, 접착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 눌리게 되면 투표지들이 붙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죠. 예. 잘랐어요, 위에. 잠깐만요, 제가 보낼게요. 접착제가 이걸 자를 때 접착제가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접착제가 노란색도 있고 저기 잠깐만 저거 예, 이런 노란색 접착제도 있고요. 이런 하얀색 접착제도 있는데 이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절단하면 다 어긋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접착제를 꼭 발라야 된다. 인쇄소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 접착제가 눌어붙는데 이것을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 벤졸이라는 약품으로 청소를 하지만 저 끈적이는 게 꾸준히 남는다고 하는데 그 상태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이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접착제가 남아 있는 거죠. 많이 보셨죠? 자, 이게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그냥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정전기가 아니라 접착제 남은 거. 예, 한번 보시죠. 예, 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나 쉽게 나오는 그러니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재단 인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딱 보면서 아유 저거는 풀 묻었네, 접착제 묻었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붙은 투표지가 개표장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1인 1표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어디선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재단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검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되게 많은데 그 옆에 줄이 가 있는 거. 옆에도 줄이 가 있고 옆에도 줄이 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복사할 때 드럼이 잘못되면 계속 같은 데 복사되잖아요. 이런 현상.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는 게 지금 요 프린터도 직접 저희가 사서 드럼에 보면 드럼 안에 인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있답니다. 날파리들이 딱 붙으면 드럼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는 경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그 프린터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드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 인쇄 드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드럼이 있을 때 여기에 이게 오래되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이 있으면 요 줄이 가면 계속 이러한 프린터로 프린트할 때는 계속 똑같은 이런 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줄이 나오는데 이러한 줄을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 있으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투표지 있으면 그 투표 관리관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답니다. 이런 거 완전히 반품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예, 공무원 생활 40년 하면서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재검표 현장. 대법원 재검표 현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갈아쳤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앱손 그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인쇄소에서 이런 증상이 흔하게 나온다고 하고요. 날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면은 줄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동 원리가 레이저 프린터가 인쇄소에서 그 인쇄되는 원리와 비슷하거든요. 인쇄소에서는 그 롤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드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파리가 2마리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줄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인쇄로 가짜표를 만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여기 있는 종이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진짜 사람들이 접어서 넣은 투표지거든요. 오른쪽은 아예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 이걸 한번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아예 빳빳한 접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왼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어서 넣도록 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씩 이렇게 이쪽으로 주시죠. 옆으로도 주셔도 되겠다. 옆으로 보시면 완전히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책 사면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여러 번 보면은 이렇게 책이 부풀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질문은 질문지에다가 소속하고 이름 쓰시고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는 것은 저희가 이번 부정선거 빼박 증거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다음에는 저희 또 투표지 중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투표를 하실 때 어떤 형태로 우리 투표지가 이제 쌓여져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투표지 사이즈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아크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투표지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표의 양을 최대한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지를 넣을 때 나는 투표지를 적지 않아. 이렇게 지금 옮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옮기면 안 돼요. 죄송해요. 이따가 옮길게요. 세팅을 해놔가지고 난 이렇게 둥글게 말았기 때문에 안 접힐 거야, 안 구겨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표지가 들어가면요, 요 모양이 됩니다. 엉망이 되는데 무게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건 한 손으로 들었는데 이거 한 손으로 못 듭니다. 무거워가지고. 이 정도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동글게 말았으니까 안 구겨져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본드 묻은 투표지도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드 묻은 투표지가 대법원 재검표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CCTV에 대해서 저희는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CCTV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CTV가 얼마나 쉽게 조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네. 요 시계가 있고 그 투표지가 가만히 있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우리는 이 투표지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전자장비는 너무나 쉽게 이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표도둑이 표 바꿔치기 하는 놈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게 투표지에다가 만약에 넣는다. 이 투표지를 더 추가해서 사전 투표를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조작합니다. 안 보이죠? 시계는 보세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죠. 시계는 돌아가게 하고 시계에 있는 부분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안 보이죠? 너무 쉽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투표함을 4박 5일 동안 그렇게 놔두는지. 그리고 CCTV는 어디 보여줍니까? 시군구 선관위에서 CCTV 안 보여줍니다. 서울 시도 선관위에서 보여주고 이게 죽중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도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진짜 키보드 하나만으로 됩니다. 저기 시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고 시계는 다 돌아가거든요.
한번 시계 위에다 손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계 있는 데만 조작을 안 하고 나머지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위에다 놔야지 조작하기 쉽겠죠. 예, 사람들이 왔다 가기 좋게. 그래서 이거를 또 방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조작 방법도 많고 하루 촬영하고 그 다음날은 계속 그거를 플레이하면 그대로 100%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초까지 다르게. 여러분이 CC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전산 장비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의 투표지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 장비, CCTV 이 세상 모든 전자 장비는 해킹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봉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봉인지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이 봉인지를 뜯었을 때 그 하얗게 오픈 보이드라는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게 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조작을 끄셔야지 보이시죠? 예. 저기 보이면 이렇게 봉인지가 너무 깜깜하죠? 이렇게 보이죠? 오픈 보이드에서 이거 뜯으면 이거 뜯었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한 게 봉인지예요. 그런데 그 봉인지도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저거를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뜯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뜯냐면 여기다 붙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드라이기로 이렇게 쏘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쓰면 따뜻하게 쏘면 그런 부분이 띄어지더라도 이렇게 오픈 보이드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봉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띄었을 때 그 투표함에 자국이 나야죠. 그러면 봉인지 갈아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국이 나야 되는데 4.15 때는 저게 자국이 안 났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떼었을 때 아예 투표함에 봉인지 뗀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하도 여기에 대해서 악유를 하니까 요번에 2024년 총선 때에는 이제 봉인지가 뜯으면 자국이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까만색으로.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봉인지 띄었다가 붙였던 그런 저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는데, 저거 무거워서, 이게 투표하면 이 정도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투표지가 눌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띄면은 저렇게 오픈 보이드가 남는데, 저기,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띄면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건 종이 있잖아요. 한지. 그거 딱 붙이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거는 뜯으면 아예 한지가 찢기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뭐 특수봉인지라고 하는 사기봉인지 같은 거 해놓으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투표 용지가 저렇게 한번 보시죠.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 기술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시연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놀랍죠? 감사합니다.